안녕하세요. 2024 대입 변화와 대비 전략 강의를 맡게 된 영동일 고등교사 윤희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이후에 어떻게 대입 제도가 변화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형별로 어떤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마무리와 Q&A로 적혀 있는데 퀴즈를 하나 줄 겁니다. 아마 퀴즈 풀게 되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자, 우선 2024 이후에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은 내가 앞으로 1학년 때부터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현재 대입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보시면은요, 2022학년도 현재 고3이 되겠죠? 현재 고3 같은 경우에는 밖에 수능의 첫 해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우리가 얘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로 나오는 첫 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교장 추천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은요, 지금과 동일한데요. 대신에 고1, 지금 대상자인 고1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는 학생부의 대입 제공 항목들이 대표적으로 축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마저 없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현재 있는 고3은 추천서만 폐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대상자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까지 폐지가 된다.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는 뭐밖에 남지 않는다. 네, 학교 생활 기록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의 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틀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은요, 교과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그리고 논술, 그리고 비교과 영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수시에 해당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이렇게 총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시 같은 경우가 9월 달 초에 에서 중순 정도에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고 난 이후인 12월 말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특이한 점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 성적, 우리가 내신이라고 불리는 거죠. 내신이라고 불리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같이 활용해서 학생들을 뽑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 그리고 우리가 비교과 활동이라고 불리는 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학생부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서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교과 역량이. 근데 이 내신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에 논술의 성적이 되게 크게 좌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역시 들어갑니다. 특히 이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요. 수능 최저가 통과된 학생들만 그 중에서만 논술 전형의 점수가 좋은 학생들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시 위주의 전형인데요. 정시 위주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지만 거의 내신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 모집 시기입니다. 수시, 정시, 추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와 정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추가 모집은 처음 들어봤죠. 추가 모집은 뭐냐면요. 수시와 정시에서 둘 다 떨어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요. 수시와 정시에서 학생들을 대학들이 다 뽑지를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가 2월에 한 번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에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학생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요. 실기나 실적 전형은 예체능계 학생한테 포함이 되어집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요, 수능을 활용하는 일반 학생들 어령들, 그 다음에 실기나 실적 전형 같은 예체능계 학생들을 역시 선발합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요, 수능과 학생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다. 여기는 소위 얘기하는 미달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납치라는 말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 납치는 바로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바로 네,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시 모집은 합격만 하기만 하면은 그런 경우는 정시와 추가 모집에 어디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시와 추가 모집 어디도 불가능해요. 수시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네, 정시와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수시에 합격을 한 경우가 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한 다음에 등록까지 해야 돼요. 정시 합격했는데 전 등록 안 할래요. 이 학교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정시 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 모집은 추가 모집과 함께 등록만 하지 않으면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합격자로 등록이 되어지면은 그런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재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시 모집은 총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6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6개 안에 보통은 일반 학교들은 들어가고요. 대신에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트 대학이라고 얘기하죠.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지스트, 뭐 아니면 디지스트 이런 대학들은 6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요. 군별로 네, 1회씩 최대 3회 가능하고요. 가나 다군에 각각 1개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기회는 3번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모집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둘 다 떨어진 학생들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수시 모집에 저는 연대가 너무 좋아서요. 연대 2개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요. 연대 종합전형과 연대 논술전형 이렇게 2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카운팅은 선생님 연세 때만 썼으니까 1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2장의 원서를 썼기 때문에 2장을 전부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학교마다 모집 요강에 중복이 가능한 전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보고 중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업대, 전문대, 그리고 스트대학은 어디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변화죠. 변화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요. 수능이 변화합니다. 아직 변화 수능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어와 수학의 변화가 매우 많은데요.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 과목의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선택 과목은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는요.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이고요.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화작과 언어와 매체, 언매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인은 독서와 문학이 75점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근데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화작과 그다음에 언매가 나머지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에 해당되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인 경우는요, 보통은 인문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률과 통계 선택하면은 대학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는 없어져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고요. 미적분을 선택하면은 자연계나 인문계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도 인문계나 자연계 둘 다 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예전엔 기하와 벡터였는데 벡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미적분보다는 양이 좀 적어요. 내가 미리 기하하고 싶다면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양이 적으니까 유리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수학이 바뀌었는데요. 수학이 바뀐 거 대체 뭐예요? 옛날에는 가형, 나형이었잖아요. 네, 가형, 나형 같은 경우는요. 서로가 간섭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이 독립적인 구조였고요. 서로의 표준 점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금방 표준 점수가 위로 뜨는
효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가형과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나형이 아예 점수 체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형이 표준 점수가 더 높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변수인 바로 이 바뀐 수능 같은 경우는요. 점수가 똑같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 하나의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공통은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대신에 공통 75, 선택 25입니다.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대신에 지금은 사실 76과 24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에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성적을 같이 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형과 나형 나눠졌을 때는 서로 점수 체계가 다를 수가 있었죠. 점수 체계 똑같습니다. 똑같고 최고 표점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고요. 그런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최고 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정 점수 때문인데요. 조정 점수를 갖게 되면은요, 보정해주는 역할이 되는데 이 보정해주는 역할 중에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공통 점수의 평균을 더하는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작용시키게 되면은 미적분이나 기하가 좀 더 수준 점수의 만점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나니까 고민이 많겠죠. 선생님, 저는 들어올 때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종합전형 괜찮을까요? 네, 종합전형 조금 변화가 있을 거지만 충분히 정신여고에선 지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이전에 종합전형을 지원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 그 다음에 우수고, 그쵸? 정신여고도 우수고에 속하죠. 우수고의 활동 우수자들, 그 다음에 특목고의 활동이 많은 학생들. 자, 정신여고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오면은 불리해 내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면에 특목고에 활동이 아주 우수한 애들이 오면은 활동도 불리해. 중간에 껴서 우리 너무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면서 대입이 바뀌면서 종합전형이 이만큼 있었다면 이만큼 해서 요만큼을 띄어서 전부 다 교과전형으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교과전형으로 옮겼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일반고에 있는 내실 정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럴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누가 정신여고 학생과 누가 특목고만 붙었을 때는 누가 당연히 특목고 학생들보다 정신여고 애들이 뭐가 유리할까요? 네, 내신이 더 유리하겠죠. 그 얘기는 활동만 잘 챙겨준다면은 누구보다 특목고 학생들보다 내신은 유리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신여고에서도 내신이 극강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디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써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실시가 되면서 그중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석차 등급이 어디 나오냐는 겁니다. 석차 등급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들만 석차가 나와요. 즉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1학년, 2학년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배우게 되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A, B, C로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차 등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해줘야 내 내신을 관리할 수 있겠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내 내신의 거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요? 네, 특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 매우 많기 때문에 2학년 때의 내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전체를 본다면은 전체 3학년 전체를 본다고 한다면은 2학년 때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2023 이후는요. 지금 현재 있는 고2 이후는 정시 모집도 서울대는 변해요. 서울대 정시가 수능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 서울대 갈 건데 내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수능만 할래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 2023 이후 현재 있는 고2 이후부터는요. 정시 모집에도 내신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과목 이수 내용도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과목 이수 내용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즉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의 선택,
아까 방금 전에 표 봤었죠? 내가 어떤 과목을 얼마큼 들었는지를 전부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정시에서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본다는 얘기죠. 네. 교과 성취도니까 등급도 보고요. 그 다음에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이니까 모두 보는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까지 봅니다. 즉 2023 이후에 있는 서울대 정시 같은 경우는요. 수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학생을 평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가고 싶다 한다고 한다면은 교육과정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내신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즉 종합전형을 같이 대비하면서 수능까지 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2023 정시 모집에 나온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이 이수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이 이수과정 2를 잘 보세요. 1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 잘 만족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수학, 과학, 사회 교과군 중에서 어떻게 해요? 네. 2개의 교과군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수학은 4과목 이상 들어야 되고요.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과학은 5과목 이상, 그다음에 사회는 4과목 이상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교육과정을 짜면서 여러분들이 나 2학년 때 이거 듣고 3학년 때 이거 들어서 과목을 맞출 거야. 맞춰야지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고민이 또 있어요. 저 수능을 올인할 건데요. 수능은 수능 수시 올인이면은 수능 버려야 돼요. 저 수시로 갈래요. 아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요. 수시에 해당되는 수능 최저 학력입니다. 특히 지금 있는 고3부터 뭐가 바뀌면서 대입 제도가 바뀌면서 최저가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 최저는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요. 최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머지 전형 요소의 영향력은 낮아집니다. 자, 특히 교과에서 자, 교과 전형입니다. 최저가 올라가요. 그럼 내신 컷은 떨어져요. 최저가 떨어져요. 내신 컷은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최저는 내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다면은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수시에든 정시에든 이 수능은 100%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정시까지 보면서 수능 최저 학력을 활용해서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가천대 보니까 뭐 의대, 뭐 한의대, 약대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가톨릭대 보니까 마찬가지로 의학 계열. 고대는 와 종합전형에 다 최저가 걸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최저가 걸려 있다는 거고요. 넘어가 보면은 아주대, 연대, 이대, 홍대 이런 식으로 역시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이 종합전형에도 최저가 걸려 있다는 것은 나머지 팩터들 내신이나 비교과 최저가 올라가면 내신이나 비교과 영향이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선생님 저 내신도 안 좋아요. 비교과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높은 최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종합전형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수시보다는 정시는 어때요? 자, 그러면은 저 수시보다는 아예 차라리 정시로 갈래요. 정시로 가는 거는 더욱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인서울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40%까지 늘립니다. 수능 많이 늘린다고 얘기를 하죠. 자, 톰슨 가젤과 곰준이 사제래요. 나는 가젤일까요? 사자일까요? 당연히 가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공부, 수능 공부를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 4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누가 더 잘할까요? 네. 4년 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수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장수생이 또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3년만 공부하고 수능 보죠? 그런데 3년 더 하고 6년 공부하고 수능을 봤다. 누가 잘 볼까요? 그기가 바로 뭐예요? 곰준이 사자인 셈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딱 3년밖에 수능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시에 판에 나가게 되면은 맹수들과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자, 로또 당첨자 매주 나오고 있죠. 하지만 내가 될까요? 항상 나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요. 여러 명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다는 얘기예요? 극소수란 얘기죠. 그렇다면 나는 로또만 사고 있을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스스로 준비해서 더 유리한 전형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했지만 수학 공통과 조정 점수 때문에 미적, 기하 이렇게 본 학생들이 훨씬 더 고득점자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어디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문계 모집 단위로도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수시 올인, 정시 올인 이런 식으로 올인을 하기보다는 수시 플러스 정시 내가 장점인 부분이 있다면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 전형별 대입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요, 교과로 따로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렇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 하면서 1, 2학년은 공통인 과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내신들은 썩 좋지는 않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은 문이과가 함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성적이 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연계에 잘하는 애들이 빠지고 나면은 훨씬 더 내신 등급은 따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등급 있는 과목들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영수사과를 주로 반영합니다. 물론 고대나 연대처럼 아예 전부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주요 과목을 위주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보이죠? 수능 최저 학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장 추천은 추천 인원수 제한을 해요. 학교당 서울대 지규는 2명, 뭐 연대 추천형은 5%, 그다음에 고대 추천형은 4% 이런 식으로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자,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할까요? 네. 마지막에 눈치 싸움을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눈치 싸움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시 내신을 고려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내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진로 선택 과목을 뭐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A, B, C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등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근데 이 A, B, C는 평가하는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잘 활용하면은 내 내신을 어떻게 조정하는 역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 서류라든지 면접 같은 요소들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기는 종합 같은 거를 요소를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도 같이 쓰되 종합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대 이상의 있는 학교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여기 나온 2022 같은 경우는 현재는 나머지는 2024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022에 대한 정원을 먼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정원의 10% 정도 그죠? 있기 때문에 뭐 고대 같은 경우는 많게는 800명에서 서울대도 600명에 해당하고요. 이런 많은 숫자들을 전부 다 교과 전형을 뽑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선일까요? 맞춰볼까요? 자, 고대, 성대, 중대, 숙대, 국민대, 서울여대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예상 컷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내신만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상 컷이 낮아요?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수능을 같이 보기 때문에 수능 이 정도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 같은 경우, 특히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을 공부하지 않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최저가 걸려 있으면 안 쓰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최저 충족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죠? 실제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에 있는 학교장 추천을 3화 5를 통과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5%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100명 중에서 5명과는 경쟁하는 거니까 최저를 통과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컷이 2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보면은 2하 5에 영어 3이니까 3합 8 정도의 수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점대까지 내려올 거고요. 중대 같은 경우 3합 7로 높기 때문에 2.6, 그 다음에 숙대 같은 경우는 2합 5, 2.8 정도. 그리고 인서울 같은 경우는 3.0 정도까지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충분히 써볼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내 목표가 생겼죠? 지금 중간고사 봤습니다. 봤으면은, 기말고사까지 봤죠? 1학기 성적이 나왔으면은, 나 내신 너무 안 좋아. 1점대가 아니네. 학교장 추천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레벨에 맞게, 저는 성대까지 가고 싶어요. 그런다면은, 다음에는 2등급 전부 다 맞춰야지. 혹은 저 국민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3등급 전부 다 맞춰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에 맞는 계획들을 먼저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은데요. 종합전형은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감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합전형의 풀이 좀 줄었으니까요. 내신 영향력은 감소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줄었으면은 1등급 학생들도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1등급 학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영향력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활동의 영향이 증가할 건데 뒤에 보면은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화하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생기부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소신 있는 과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소신 있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깊이, 그렇죠? 결국에는 그냥 끝으로 겉핥기식으로 여러 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네, 파고 들어가는 거. 그죠? 소위 얘기하는 덕후 정신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블라인드 사태를 거치면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차이가 너무나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은 경영, 경제 혹은 사회과학을 원하죠. 어문이나 인문을 원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보통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중에 95가 경영, 경제 그리고 사회과학을 원해요.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문 계열이나 아니면 인문 계열 쪽으로 지원 학생들은 매우 적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점, 매우 크다고 한다면은 나는 대학을 위해 학과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다는 얘기예요. 인기 있는 학과들은 경쟁이 심하다. 내신 컷도 올라가고 활동도 더 많이 해야 된다. 반면에 비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는 내신 컷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진다. 활동의 영향이 또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만들었고요. 수능 최저가 있다면은 활용하는 것도 종합전형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투트랙은 뭐냐면은요.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를 두 개 잡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경영과 영문 두 가지를 잡아서 할게요. 물론 경영이 메인이긴 하지만 영문도 조금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영문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1, 2학년 때 한두 개 정도만 활동을 해준다면은 나중에 같은 학교에 있는 영문과는 더 지원하기가 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요. 수학 과학적 역량을 위주로 그 다음에 깊이는 접근해야 됩니다. 이 깊이는 접근인 건 뭐냐면요. 선생님 너 과학 뭐 좋아하니? 선생님 저 물리요. 물리 중에서 뭐가 좋아? 저는 그중에 힘이요. 힘 중에 어떤 힘이 좋아? 돌림 힘이요. 돌림 힘은 어떻게 사용되니? 자동차에서 조향 장치에 돌림 힘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즉 점점 더 주제를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인문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특히 수학적 과학적 역량 핵심은 뭐냐면은 뭐 범위를 좁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합니다. 보시면은요. 고1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이미 방과 활동도 아예 미기재였고요. 봉사활동도 아예 안 들어가고요. 심지어 봉사활동도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요. 시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만 시간이 옮겨져요. 그죠? 그리고 수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도 독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도 안 들어가고 독서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부분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어느 부분 열심히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과목별 세특입니다. 지금 현재 고1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때요? 과목별 세특이 점점 더 뚱뚱해져 있었죠. 현재 있는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9가지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비슷비슷한 정도로요. 그런데 고3, 고2 같은 경우는 항목이 줄었고요. 그 중에서도 과목별 세특이 좀 커졌죠. 고1 같은 경우는 항목이 더 줄고요. 그리고는 과목별 세특이 더 커졌습니다. 현재 있는 고1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전부 다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과목별 세특이 결국에는 교사의 추천서이자 학생의 자소서이자 학생의 활동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에 기록에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은요. 네, 역시 과목별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에 가장 핵심을 두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세특은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학년 때부터 역량 위주로 접근하세요. 역량 위주는 뭐냐면요. 선생님 저 경영 갖고 갈 거니까요. 여기도 경영, 저기도 경영, 여기저기 다 경영만 쓰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보다 네, 그 소재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치킨집 사장이에요. 치킨 사장인데, 뭐를 뽑으려고 해요? 치킨집에,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치킨집에 알바를 뽑으려고 해요. 서빙도 해주고 하는. 그런데 A는 와서, 사장님, 저는 치킨 정말 좋아합니다. 그죠? 뭐, 순살치킨, 뭐, 불닭, 파닭, 안 먹은 게 없고요. 1일 1닭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제가 최고입니다. 치킨 제가 제일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B는 와서, 사장님, 저는 한 번도 치킨집에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요. 대신에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성실상원역 뽑혔어요. 누구 뽑아야 될까요? B 뽑아야죠. 그죠?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요. 이 A와 B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A는 어떤 능력 가지고 있죠? 네, 치킨 좋아하고요. 능력은요? 치킨을 잘 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B는 뭐예요? 커피숍에서 일했으면 서빙하고 주문서 주고 그다음 서빙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닦고 이런 거 해왔네요. 심지어 1년 동안 근무했고 성실하기까지 하네요. 그래서 B를 뽑아야 정상이죠. B한테 치킨집에 있는 메뉴를 알려주는 게 더 낫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재를 기록만 한다고 해서 내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대학에서 좋아하는 역량은 어떤 역량이냐? 바로 탐구 역량과 심화 역량이 되는데요. 심화 역량은 내가 받은 자극, 즉 수업을 통해서 좋아하는 것을 점점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수업 시간에 세특으로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활동은 나만의 구체적 활동을 합니다. 동아리나 독서 활동 혹은 대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진로 활동을 통해서 내 향후 계획을 기록하고 그리고 지원 학과와 연관을 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수업 시간에 세특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에요? 좀 더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넘어서는 내용이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않으면 그거는 어려운 거랑 같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넘어서는 호기심을 동아리, 대회, 뭐 독서 같은 거를 구체화시키고요. 진로 활동을 통해서 지원 학과와 연관시킨다면은 좀 더 잘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가 통합사 1학년 때 들었죠. 행복단원에서 행복의 정의를 배우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읽어본 거, 그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통합사회 뭐라고 나왔습니까? 행복단원에서 행복의 정의를 배우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구체적 내용이죠. 나는 통합사회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행복단원이 제일 좋았어요. 거기서 행복의 정의의 부분이 가장 끌렸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했답니다. 여기 있는 거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의 행복의 조건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다음에 설문 기법에 대한 어떤 책을 읽었고요. 문항을 제작했으며 조사 결과를 통계 분석을 어떤 책을 가지고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들을 외국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설문을 진행하는, 자, 마지막 빨간색은 뭐라고 나왔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뭐 줄여 나갔던 것들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활동으로 연계를 시켜 나가는 거고요. 이 활동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활동들을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세특 한번 볼까요? 물리학이네요. 물리학2는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자, 힘의 안정성과 평형 단원에서 돌림힘의 개념을 배우고, 자, 돌림힘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할 거니까, 기계 공학과에 가고 싶으니까요. 자동차 운전대를 활용되는 돌림의 적용 원리를 탐구를 했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최소 힘으로 운전대를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다음 이에 맞는 실험까지 구상했네요.
자, 실험을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자연계 학생들 뭐가 핵심이죠? 네, 바로 맞습니다. 실험이라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론이나 발표 같은 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자연계의 핵심 키워드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요, 꼭 실험을 가운을 입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 시간에 배웠었던 가설을 세우고 비교군과 대조군을 나누고 변이를 통제하고 조작 변이과 통제 변이를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실험 구성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실험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다 보니까 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물리학을 어디까지 힘의 안정성과 평형단에서 돌림힘까지 그 다음에 돌림힘을 내가 원하는 기계공학과의 운전대 자동차로서 연관시키고요. 마지막에 탐구하는 역량, 실험하는 역량까지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잘된 세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인문계를 어떤 거 준비했는지 볼게요. 평가 요소는 대학에서 보는 평가 요소입니다. 대학에서는 논리력, 사고력, 그다음 분석력, 발표력 등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 활동은 토론 동아리, 그다음 교내 토론 대회, 나의 주장 발표 대회 이런 것들을 보고요. 내가 하는 구체적 활동들은 내가 하는 활동들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뭐를 해야 되느냐, 활동을 계획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대학에서 뭐 하는, 대학에서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의 활동, 가운데 있는 교과 활동은, 그 다음에 구체적 활동은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즉 대학에서의 평가 기준,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은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은 내가 직접 하는 나의 활동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런 능력들, 그 다음에 인성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통섭적 사고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꾸미거나 계획을 꾸미거나 아니면 만들어 나갈 때 이런 활동들을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서 교과 활동들이 보입니다. 역시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이고요. 자, 협동심, 갈등 관리 능력, 리더십, 배려심만 볼까요? 봤더니 수학 문제 해결, 팀 프로젝트 활동, 과학 스터디 그룹, 실험 위주의 동아리, 그 다음에 발명품 견진 대회 이런 것들 다 전부 적혀 있네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서 나의 역할을 본다면은 이런 역할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네, 활동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본다라고 한다면요. 자, 맨 처음에 대학 정렬별 학과와 특징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선택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쵸? 이수 권장 과목을 참고하고 교육과정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정시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종합해서 갈 것도 훨씬 더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내가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뭐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수업 시간을 바탕으로 자극을 얻어서 내가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깐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대학에 쉽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이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정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이 좁아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능이 바뀌면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논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거 말고 논술과 정시는 같이 준비하세요. 논술은 경쟁률이 20대 1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0대 1, 400대 1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3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과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교과서 옆에 활동들을 보면은요, 훨씬 더 잘 논술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 논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여자 문과 이건 뭐냐면요, 논술에 대박이 날 확률이에요. 여자 문과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남자 이과, 여자 이과, 남자 문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논술 공부 우리가 뭐 빨라봤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데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1년 더 공부합니다. 그럼 논술 2년 공부한 사람이 1년 공부한 사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2년 공부한 사람 이기기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된다. 꾸준히 준비를 해줘야 한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 보시면은요, 인문계열 학생은 수학 공통의 타격이 클 겁니다. 즉 이번 6월 봤더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나형, 즉 인문계열의 1등급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14,000명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10,000명에서 1,000명을 줄었어요. 10분의 1을 줄었습니다. 뭐가? 확통선택자가. 이 얘기는 확정 선택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대학을 가기 쉽지만 높은 점수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점이 되고요. 정원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생도 증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전히 상위권은 수학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국어나 영어 같이 언어 과목들은 안 하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요. 다른 거 말고 수능 생각한다면은 꾸준히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벼락치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지 재수생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와 퀴즈입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감소가 계속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까지는 여러분들 가서는 또 인구가 또 한 10,000명 이상 감소를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좋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1등급도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내신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신 안 좋았다. 1학년 1학기 내신 안 좋았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왜 내신 좋은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좀 더 옛날보다 내신 컷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도 줄었으니까 그럼 난 통과하고 내신이 별로 안 좋더라도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하면은 붙을 확률이 훨씬 더 크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교육과정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서울대 가려면 정시에 서울대 가더라도 교육과정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신 관리, 그 다음에 종합전형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 물리학과 갈 거예요. 근데 물리 1도 안 들었고 물리 2도 안 들었어. 뽑아줄까요? 종합전형에서 절대로 뽑아주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선택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담임선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로를 확인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천서 폐지됩니다. 심지어 자소서도 폐지돼요. 그 얘기는 뭐의 능력이 늘어났을까요? 네, 바로 생기부의 영향력이 늘어났습니다. 생기부 중에서도 누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있는 것들을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뭐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독서까지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독서 활동했으면은 세특에 독서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세특에 책 제목을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에 독서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이 세특의 분야가 많이 늘었고 나머지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특을 꽉꽉 채워서 내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학교장 추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장 추천은 대학에서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고에게 띄워주자라고 한 전형이에요. 특목고 자사고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반고이고 일반고에서 내신이 3점 안에 든다고 한다면은 최저 학력과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학교장 추천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3등급을 설명했었죠. 3등급 안쪽으로 내신을 목표로 하고 수능 체제를 통과한다면 인서울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요 전형 안정적인 전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수시에 학교를 갈 수 있는 특히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 정시 학교 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들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정시 모집 인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시 올인은 정말 수능을 여러 번 볼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꾸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입 성공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1번 모든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설명했었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종합전형에서는 내신만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맞을까요? 종합전형은 내신도 들어가고요.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만이가 과연 맞을까요?
자, 요 두 가지의 퀴즈가 나왔고요. 이 퀴즈에 대한 답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네, 좋은 선물이 기다릴지도 모르니까요. 어, 기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가 준비했었던 1학년 진학 설명회 전부 다고요. 부디 많은 정보를 얻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설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